지금 중국은 2023년부터 간첩법이 발동이 됐습니다. 간첩법이 발동됐다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체포를 해버립니다. 간첩으로 몰아버린다는 건데요. 한국 사람이 2024년도 상반기에 공항에서 체포가 됐는데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다이어리 보면 세계 지도에 이제 대만이 표시됐다 이런 이유로 공항에서 체포가 됐고, 최근 중국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한번 보시면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서 했던 건데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더욱 악화되고 또 롯데도 현금을 비축하고 있다. 롯데가 최근에 123층을 담보로 해가지고 4조 원 정도는 이제 대출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되면 이제 국제사회 정세가 이렇게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한국은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0%인데 지금 중국은 2023년부터 간첩법이 발동이 됐습니다. 간첩법이 발동됐다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체포를 해버립니다. 간첩으로 몰아버린다는 건데요. 한국 사람이 2024년도 상반기에 공항에서 체포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수첩을 보면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다이어리 보면 세계 지도에 이제 대만이 표시됐다 이런 이유로 공항에서 체포가 됐고, 아마 이제 한국의 영사가 찾아가서 이제 그 사람을 데려 나왔는데, 중국이 이와 같이 간첩법이 발동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90% 줄었습니다. 한국 관광객은 95% 줄었습니다. 본인이 안전이 위협받는데 누가 관광을 가겠느냐. 한국에 지금 탄핵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탄핵에 대한 결론은 이제 뭐 한 3, 4월경에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주말마다 시위합니다. 찬성과 반대.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이 무서워서 안 오게 되는 겁니다. 영국과 이스라엘은 한국의 관광주의보, 관광 금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에너지를 100% 수입하니까 석유 가격도 오르고, 내수 경제가 침체되고, 외국인들도 한국에 관광을 오지 않으니까 호텔, 여관, 뭐 숙박업, 식당, 내수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빨리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을 보십시오. 간첩법 발동 때문에 관광객이 95% 줄었습니다. 중국은 2025년도에 경제 성장률 저는 4.1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누가 그러면 중국에 투자하겠느냐. 알리바바 마인 회장이 중국에서 체포가 돼서 행방불명이 됐다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정부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하게 되면 지도세도 모르게 체포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것 때문에 줄었고, 저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35조 원을 시안에 투자해 놨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중국 시안에 갔다 왔고, 하이닉스도 35조 원, 한국의 70조를 중국에 투자해 놨는데 지금 위험한 겁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최신형 반도체를 주지 마라.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수준에 되는 반도체도 주지 말고 15나노미터 아주 저가 반도체만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 33%를 15%까지 낮춰야만 된다. 대신에 우리가 미국 중심으로 자유시장 중심으로 더 많이 무역 의존도를 높여야 된다. 지금 중국은 희귀금속이라든지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이 다툼을 벌이면 중간에 끼인 우리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 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다. 뭐 우리가 이제 새우가 아니라 뭐 한 중간 정도 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한국 경제는 전 세계 경제에 봐서는 한 1.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체격을 키워야 되고, 우리 국제금융이 워낙 전 세계에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우기까지는 미국과 일본과도 더 가깝게 지내야 되겠고, 일본은 자유시장 체제이고 한국 사람이 1년에 일본에 1,000만 명 정도 방문합니다. 일본을 가장 미워하면서도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이 바로 일본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과 일본의 교육에 방문이 한 2,0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가장 많이 방문하고 오는 나라다. 저는 우리가 덩소평 1980년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인 기자가 물었습니다.
난징 사태 때 일본이 중국인 30만 명 정도 다 죽였습니다. 아기까지도. 그렇지만 덩소평은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일은 미래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의 차관으로 돈을 빌려서 중국을 오늘날 이렇게 세계 2위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은 우리가 일본과는 아직은 협조를 해야 된다. 한일 통화서법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한 700억 달러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고 딱 100억 달러만 있습니다. 이렇게 원화가 급등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본과는 아직은 우리가 좀 더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가장 많이 교류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친일이 아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던 94년도에 가장 먼저 방문한 게 일본이었는데 배 타고 갔습니다. 일본에 코로나 때 배 타면 왕복 10,000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지금은 배 타면 왕복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결론은 저는 큐슈에 갔더니 조선인 무덤이 있더라고요. 긴 무덤. 임진왜란 1592년도에 조선인이 길을 잘라서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진짜 아파트 한 2층 높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 많은 조선인의 길을 잘라서 귀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귀무덤, 코무덤을 만드는 게 일본이다. 정말 저는 일본을 정말 미워하지만 또 우리가 일본 교역을 학대할 수밖에 없다. 결론은 아직은 우리가 한일 통화 수합 협조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좀 더 힘을 키우고 난 다음에 잘 사는 것이 복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보다 잘 삽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 75%, 일본은 무역 의존도 28%입니다. 일본은 1억 2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내수 중심 국가이고 미국의 내수 의존도는 80%입니다. 미국은 무역 의존도 20%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한국은 세계 최고의 무역 의존도를 가지고 있고 교역을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내수 중심으로 할 때 한국은 더 많이 개방하고 교역을 확대해야만 된다.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낮춰야 됩니다. 저는 중국은 앞으로 시진핑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간첩법이 유지되고 계속 이렇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국에는 더 이상 한국 기업을 포함해서 외국 기업이 가지 않습니다. 무역 의존도 1위는 독일인데요. 80%입니다. 독일이 지금 마이너스 경제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에 너무나 의존하다가 중국이 이렇게 교역이 침체되니까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아주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세계 경제의 변화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트럼프 집권 시에 이제 트럼프는 국내 경제 지금 현재 비상이죠.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서 비상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법인세입니다. 트럼프는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추고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을 미국에 불러들이겠다. 미국을 가장 잘 살게 만들겠다. 미국 국민들 은행 금리 8.5%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국민들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을 버리고 공화당을 선택했습니다. 공화당은 보수주의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책, 뭐 친환경 정책 이런 것보다는 일단 내가 먼저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넷플릭스를 두 개 보십시오. 첫 번째는 트럼프에 대한 전기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4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트럼프는 개인 재산이 2조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골프장이 12개 가지고 있고 결혼도 한 서너 번 했습니다. 서너 번 했고 트럼프의 아들이 2015년도에 한국에 왔었죠. 5년 전쯤 되네요.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라고 부르죠.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가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대우 빌딩이 트럼프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빌딩 몇 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내가 알기로는 한 200만 달러 정도 줬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결론은 트럼프는 일단 이렇게 미국을 잘 살게 하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모두 다 미국에서 생산을 해라. 보통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평택 공장의 11배 크기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미국 사람들 한 수천 명 고용하게 될 겁니다. 미국의 공장을 짓게 되면 미국에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세도 세계에서 제일 낮은 15%까지 낮추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규제도 다 없애겠다. 70%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규제를 없애는 정부 효율부 위원장에 임명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진짜 더 많은 전 세계 기업이 미국으로 오게 되고 미국이 잘 살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현재 1인당 국민소득 한 7만 달러 정도 되고 그러면 미국 경제가 부양한다. 밑에 한번 PPT 한번 보시면 정부에 대한 지출을 감소하겠다는 것이고 또 대규모 세금을 줄이겠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도 15%로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통상에 있어서도 미국이 일단 우선적으로 잘 살겠다. 이렇게 트럼프의 정책이다. 저는 트럼프가 집권하는 이 4년 동안은 미국 경제가 좀 더 성장하고 부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수출 전망은 어떤가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에 수출되는 품목을 한번 보시면 자동차 부품, 석유 제품, 반도체, 건전지입니다. 배터리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거 한번 보시면 반도체, 합성수지, 무선통신, 정밀화학입니다. 석유화학. 이와 같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합니다. 중국에는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사장을 둘 다 외국인으로 바꿨습니다. 스페인 사람을 미국 현대자동차 사장으로 임명했고 대외 사장은 성김이라고 미국의 대북 특사를 임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공화당과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 또 외국인들과 교류가 가능한 사람 위주로 대표이사를 바꿨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와 같이 이제는 미국과 좀 더 교류를 확대하고 친밀해야 되겠다. 우리가 나프타라고 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관세를 안 받는 정책이 돼 있었는데 트럼프는 다 무시하고 25% 추가 관세를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멕시코 공장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여기도 25% 관세를 때리게 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산 부품을 이제 안 쓰고 미국산 부품이 있다면 미국산을 써줘야 되겠고 미국의 현지 생산을 늘려야만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다. 앞으로 미국의 현지 생산을 늘리고 중국산 부품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고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은 전체 수출의 한 900조를 수출하고 800조를 수입하는데 매년 100조씩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자의 한 반 이상이 미국에서 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석유 생산 1위는 미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 미국의 석유 생산 1위. 우리가 한국은 석유 수입 1위가 미국입니다. 미국산 석유 가스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의 흑자를 줄여야 된다. 미국에 더 많은 석유를 사주고 가스를 사줘서 미국의 흑자를 줄이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러면 자동차를 지금 당장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미국에 더 많은 수입을 해준다 그러면 미국으로 남기는 그 흑자 폭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상의 지렛대를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더 사주는 것으로 협상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저는 이제 한번 보시면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정말 정부와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규제 완화를 해줘야 됩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법인세, 지방세를 포함해서 26%고 개인 소득세 45%입니다. 제가 주위에 이제 10억 이상 받는 사람 알고 있었는데 몇 명. 그랬더니 의료보험까지 포함하면 50%가 넘더라고요. 한 52%. 그러니까 월급 많이 받아 좋지만 자기가 만약 1억 받았다. 그럼 5천만 원 세금을 냅니다. 우리나라는 최고 세율이다. 물론 저는 못 받습니다. 저도 내고 싶습니다. 50%.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50%낼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우리가 이제 최고 세율로 45%지만 의료보험이나 다 포함하면 50%가 넘습니다.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있고 상속세가 60%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 법인세는 21%고 상속세는 15%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다 떠나고 있다.
제가 이제 제조업은 우리가 세계 5위의 강대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내가 이제 15%로 낮추자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중국에 대한 그 지도가 바로 요겁니다. 이 그림을 보고 계시면 중국의 33%, 미국은 20%까지 올라왔고 일본은 6%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도 미국의 고관세를 피하려면 이제 미국의 현지 생산을 늘리고 중국산 부품을 이제 줄이는 것이 이제 살아남는 방법이고, 요거는 이제 글로벌 주식의 비중입니다. 이 그래프를 잘 보셨다가 우리가 미국은 글로벌 시가총액이 60%까지 증가했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전체 세계 주식의 5%, 중국은 4%, 영국은 3%, 한국은 1.6%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한국을 적절하게 투자해야 되겠고 95%대 5%, 그것이 좋은 비율이다. 우리 국민연금도 주식에 대한 비중, 전체 국민연금 한 1,000조 원 정도 있고 이 가운데 한 30%가 주식에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가운데 70%가 미국에 투자합니다. 해외 주식입니다. 그다음에 30%가 이제 국내 주식이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해외 비중이 더 높다. 개인도 당연히 해외 비중을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부자가 되고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신사업과 창업에 대한 이야기이고 앞으로 기업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는 있지만 국내에 없는 브랜드를 가져와라. 그것이 우리가 신산업과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그죠? 이와 같이 해외에 있지만 한국에 없는 브랜드를 가져와야 되겠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 유니콘 기업 23개입니다. 한번 보시면 기업들이 이 4차 산업혁명과 접목을 해야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화장품, 핀테크. 유니콘 기업은 비상장, 상장이 안 된 기업이지만 시가총액이 1조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스, 야놀자, 마켓클리 다 유니콘 기업이고요. 미국에 상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시가총액을 10배 정도 더 인정을 받습니다. 당연히 글로벌 주식의 60%가 미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인정을 받는 거고, 창업자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10배에 대한 의결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쿠팡에 투자를 3조 정도 해서 지분은 많지만 의결권은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상장을 하고 있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성공했지만 아직 한국에 도입되지 않은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성공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한국에 빨리 도입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제 손정희 회장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140조를 투자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손정희 회장과 같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번 보시면 AI, 가장 중요한 게 지금 AI입니다. AI를 도입한 기업은 살아남지만 AI가 없는 기업은 도태되고 망할 겁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대학, 특히 우리 대학 세종대에 제가 있는 대학은 모든 학과에 AI를 붙여가지고 강의합니다. 인공지능을 같이 강의하고 있고, 뭐 자율주행 이런 IoT 이런 거다. 이건 이제 업종별 유니콘 기업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도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야놀자 손정희 회장이 2조를 투자해 줬는데 클라우드 때문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클라우드는 원뜻이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구름에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필요할 때마다 이제 끄집어내 쓰는 거죠. 이와 같이 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내수 경제 탄핵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은 빨리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우리 기업이 좀 수출은 우리나라가 이번 달에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국가 GDP는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죠? 근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국가나 기업의 GDP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기준금리는 다시 내리게 된다.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모바일 중심, 스마트폰 중심으로 영업 활동을 해야 되겠고, LG, 삼성, 구독경제 매월 이제 구독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쿠팡을 매월 구독하는 것처럼 삼성과 LG도 가전제품도 이제 구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애플도 우리 구독 경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달 $10씩 결제해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0씩 결제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업들도 이 위기를 넘기려면 내가 매월 돈을 받고 구독할 수 있는 걸로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구독 경제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매월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돈을 버는 걸 말하는 거고요. 제가 재래시장이라든지 시장에 갔더니 동네 식당 하시는 분이 30% 할인된 금액으로 20장씩 식권을 묶어서 파는 겁니다. 야, 깜짝 놀랐습니다. 10,000원짜리 밥을 7,000원에 20장씩 묶어서 중소기업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30% 손해본다고 생각하지만 매달 20장씩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한 분을 만났더니 이분은 노무사 하시는데 보통 상담료가 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월. 10,000원 받습니다. 90% 할인을 해서 거래하는 기업이 2만 개, 구독하는 게 10,000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매월 10,000개라 그러면 1억씩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 경제를 해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현금이 매달 들어오고 매출이 확정되는 것이 바로 구독 경제다. 이것을 해야만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전 세계 모든 기업은 구독 경제를 합니다. 아마존도 $10, $20 수익 받습니다. 쿠팡도 $5 받는 거죠. 8,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구독 경제고 보시면 쿠팡, KT, 코웨이 모든 기업들이 매달 돈을 받는 구독 경제를 하고 살고 있다. 이게 보시면 넷플릭스 한 달에 10,000원 내면 무제한으로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기업들이 이런 구독 경제다. 저는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안정적으로 구독 경제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제일 밑에 보면 내가 매몰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무료 체험을 확대해야 됩니다. 넷플릭스는 한 달간 무료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회원을 확보하고 늘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이 구독 경제를 확대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 결론 부분인데요. 밑에 보시면 우리 중소기업 부분 하시는 분들은 정부의 공공조달은 80%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을 꼭 해야 되겠고 온라인 쇼핑 앞으로 70%까지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모든 소기업이나 재래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 우리가 5명 미만 기업을 소상공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만났더니 온라인에 물건을 팔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 물건을 팔고 있고 5명 미만 소상공인도 50%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아야만 작은 과일 가게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70%까지 늘어난다. 그래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은 정부의 공공조달, 그다음에 구독경제,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을 꼭 확대해라.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내가 생산 요소 모바일이라고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매출이라든지 우리 대학생들 지금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PC의 시대가 아니라 모바일의 시대다. 은행 결제라든지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PC를 이용하는 것은 5%밖에 안 되고 스마트폰으로 95% 이용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스마트폰, 모바일을 적극 활용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리가 이렇게 2025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것인데 경제에는 여당, 야당이 없습니다. 빨리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여야 또 국회, 정부가 빨리 합의를 해서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야 되겠고 기업들은 우리가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구독 경제라든지 온라인의 비중을 더 확대한다든지 모바일에 대한 비중 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런 걸 확대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 밑에 보시면 제 전화번호도 있는데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저는 이렇게 기업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구독 경제를 확대하는 방법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우리가 기업들이 가장 어렵고 또 가장 크게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게 바로 기업인입니다.
트럼프는 기업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인이 대통령이 돼야지 우리 국가 경제나 우리 국민들에게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기업인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공부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자녀분들도 부자가 되려면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5세부터 인정이 되고 우리가 15년을 넣어야만 청약 통장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가입해 주기. 두 번째는 주식을 미국과 한국을 함께 투자해야 됩니다. 95%는 미국의 애플, 5%는 삼성전자를, 앞으로 월급 받으면 25%는 꼭 미국과 한국을 함께 투자하십시오. 우리가 절대로 국내 주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 한 1,500만 명 정도 되고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도 한 800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직은 절반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미국 중심으로 더 메이크 아메리카를 어게인이다. 미국을 세계 1등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한국을 함께 투자해야만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청약 통장, 그다음에 이런 신사업에 대한 투자. 앞으로 해외여행도 미국이나 일본 또는 구글을 서치하셔도 됩니다. 내가 못 나간다 그러면 네이버보다는 구글을 더 많이 검색해서 세계의 어떤 산업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 또 언제든지 또 뭐 연락 좀 주시고 저는 우리 개인들의 부자로 만드는 게 목표다. 제가 이제 2025년 경제 전망책도 썼고 부자학이라는 책도 내가 썼습니다. 부자가 돼야 된다. 대학생들에게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청약 통장이라든지 또 부동산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1.5까지 떨어진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 기회는 있습니다. 내가 하는 장사나 사업을 어떻게 하면 매월 안정적인 돈을 벌어오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연구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고 부자가 되시길 기원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